네, 김 소장입니다. 요즘에 논문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대학원에 다니시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분들 심사를 한번 딱 받아보니까 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살벌하더라, 분위기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심사장이 들어가서 발발 떠는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적을 받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고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소장님 무슨 지적을 받았는지 내용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 지적받은 거 한번 같이 훑어봅시다, 이러면서 조목조목 하나씩 훑어봅니다. 그러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한 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 3명,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5분 정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 심사위원은 그게 또 아니래. 다시 말해서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도대체 누구 입맛에 맞춰야 되느냐,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사위원분이 지적을 했는데 아니 아무리 읽고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봐도 지적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명백하게 지적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학생이지만 연구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너무 뜬금없는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잘못된 지적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심사위원분들의 지적들 중에서는 가끔이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머리가 하얘진 상태인데 거기서 설사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 그거는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말했다가 더 그냥 눈에 딱 찍혀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겁이 나서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또 뭐가 뭔지를 몰라. 예, 그냥 지적받으면 살려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넙죽넙죽 지적한 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적거리가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심사장이라는 것은 자고로 이런 느낌이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디펜스를 하러 들어간 거지 그냥 넙죽넙죽 지적한 거 다 받아오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내 연구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연구가 뭔지 모르더라고. 근데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처음에 설명 좀 해봐 라고 했을 때 설명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이 연구를 오랫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는 그 잠깐 보고 솔직히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인데. 그래서 물어본 건데 물어봤을 뿐인데 고치겠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지적한 게 옳은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문제의 원인은 학생한테 있긴 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학생이 미리 공부를 해서 대학원은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미리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미리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연구를 해서 페이퍼 작업을 하고 그 내용을 100% 이해하고 들어가서 디펜스를 하더라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연구를 잘 모르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보다 사실 논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뭐 물어본 것일 뿐인데 디펜스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 수정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좀 황당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 입장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지적이라든지 또는 교수님끼리 뭐가 의견 조율이 안 맞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논문에 대한 지적도 줄이고 디펜스를 하는 차원에서 교정을 좀 봤었어야 돼요. 학생 입장에서. 근데 그게 교수님한테 봤을 때 버릇없는 짓이다.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기 논문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디 건방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심사를 당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디펜스를 하러 간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맞고, 논문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자기 논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100%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설득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들고 가는 페이퍼 상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자기가 알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연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꾸 남한테 맡기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컨설팅을 받는다 하더라도 컨설팅 업체에서 해주겠지. 뭐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뭐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기대는 1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자기가 주도로 하겠다.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는 건 괜찮은데 남한테 거의 의지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심사 때 다 뽀록이 나는데 뭐. 그러면 나중에 수정할 때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뭐 수정하는 것도 컨설팅 업자가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 스트레스만 엄청나게 받고 결과가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심사 때만 되면 그냥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 너무도 이런 일이 6개월 주기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문 처음 쓰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공부 안 하고서는 이게 못 배기는 거구나. 라는 게 좀 각성이 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논주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강좌가 있고 멤버십에도 전문적인 강좌들이 논문 쓸 수 있는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꼭 공부를 하셔서 본인의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